어느 평일. 늦었네? 퇴근하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거야. 요즘 야근이 많네. 일하기 많이 힘들어? 내 새끼 먹여 살리려면 최대한 많이 벌어야지. 그런데 요즘 일이 많긴 해. 당신이 너무 고생이다, 그치? 나만 고생하나 어디. 당신도 같이 고생이지. 집에만 있다고 노는 거 아닌 거 알아.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듣고 보고 한 게 있어. 그래도 어디 당신만 하겠어? 바깥 일이 더. 당신 덕분에 집안일을 신경 안 쓰고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 누가 누구보다 더 힘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도 내가 당신 덕분에 편히 사는 것 같아. 항상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지. 에이, 미안하긴 뭘 미안해. 그리고 당신 몸도 약한데 욕심 부리지 마. 안 그래도 당신 출산 때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산후풍도 오래 갔고, 어휴,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이제야 하는 이야긴데 나는 우리 아들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더 중요해. 아이, 벌써 3년이 지났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나 괜찮아. 손목 시큰거리는 것도 완전히 돌아왔고. 그래도 내가 아직 젊은 게 맞나 봐. 처음 1년만 엄청 고생했지. 이제는 완전히 회복했어. 튼튼해. 이 정도에서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운이 좋은 거야. 하긴 갑자기 덜컥 임신했다고 확인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아기가 그때 찾아왔고 그 덕에 우리가 결혼하고 이렇게 살게 됐으니 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역시 우리 아들이 복덩이가 맞는 것 같네. 복덩이지. 덕분에 남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예쁜 마누라에 예쁜 아들 품은 채로 식장에 들어갔잖아. 요즘에야 혼전 임신이 어디 흠인가. 혼수지. 그래도 그땐 정말 놀라고 걱정 많았는데 당신이 안심시켜줬어. 얼마나 듬직했는지 몰라. 그때만? 그때뿐이겠어. 지금도 당연히 듬직하고 자랑스럽지. 다행이다. 그래서 말이야, 나 사실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어? 할 말? 그게 뭔데? 그래서 나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한 거구나? 음,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 말해봐. 나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었고, 동우도 이제 3살이라 손이 좀 덜 가거든. 그래서 말이야, 나 다시 일을 좀 시작하고 싶어. 어? 벌써? 동우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육아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아니야. 남자애들 3살이면 제 앞가림은 어느 정도 해. 엄마 껌딱지에서도 벗어날 나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동우도 동우인데 당신 몸도 약한데 왜 무리를 하려고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벌면 돼. 당신 몸 상하게 무리하지 말자. 나는 아직까진 좀 더 여유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나 절대 무리 아니고. 그리고 나 이제 몸 약하지도 않아. 게다가 사실은 계속 집에만 있으려니 힘들어서 그래. 너무 전담으로 애만 보고 있어서 그런가? 많이 지쳐? 그런 것도 없지는 않은데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 혼자만 경제적인 책임을 전부 지고 있는 것도 내가 보기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 생각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어? 그리고 나 능력 있는데 이대로 썩히는 것도 아깝잖아. 나름대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졸업까지 다 했는데 혼전 임신으로 제대로 된 직장 생활도 못 해보고 결혼한 게 조금 아쉽기도 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노력해보고 싶어. 어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알겠어. 허락해 주는 거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당신이 원하면 해야지. 다만 너무 힘들면 무리하지 않는 걸로 하자. 그거야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고맙긴 뭘. 그럼 동우는 어떻게 해? 우리 엄마한테 맡기기로 했어. 장모님이? 괜찮으실까? 뭐가? 장모님, 전부터 허리에 무릎에 항상 안 좋으셨잖아. 3살짜리 남자애를 돌볼 체력이 되실까? 그 연세에? 우리 엄마 괜찮아. 걱정 마.
허리, 무릎 아픈 게 오히려 정상이야. 우리 엄마는 정정한 편이지 수술 한 군데 한 적 없고. 그래도 장모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괜찮다고 하셨어. 걱정 마.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요. 알았어. 그럼 난 전부 허락받은 거다. 알았어. 당신 좋을 대로 해. 알았어. 고마워. 몇 달 뒤. 우리 아들, 오늘도 잘 놀았어? 응, 잘 놀았어. 아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빠가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많이 기다렸어? 응, 보고 싶었어. 에구,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는? 엄마도 일이 많아서. 원래는 오늘 엄마가 동우 데려온다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간다고 하지 뭐야. 급하게 연락받아서 아빠가 이렇게 부랴부랴 왔는데 우리 동우 서운하게 했구나. 나는 엄마가 일하는 거 별로야. 싫어. 왜 싫어? 엄마 얼굴 보기 힘들잖아. 그랬지. 우리 동우가 고생이네. 그래도 엄마는 일하고 싶다니까 동우가 이해하자. 엄마도 일이 좀 적응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아직 신입이라 그래. 신입이 뭐야? 회사에 처음 들어간 사람 보고 신입이라 그래. 그럼 삼촌도 신입이야? 삼촌? 그게 누군데? 할머니 집에서 삼촌 봤는데? 처음 본 사람이니까 신입 삼촌이야? 할머니 집에 삼촌이 있었다고? 그럴 리가. 네 엄마는 외동딸인데 삼촌 없는데? 할머니 집에서 나가서 밖에서 봤어. 뭐? 언제? 오늘. 오늘 엄마가 출근 안 하고 동우랑 있었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동우 데려다 주러 같이 할머니 집 갔었잖아. 그러고 계속 같이 있었어? 아니, 잠깐 있다가 엄마는 갔어. 엄마랑 있을 때는 삼촌이랑 밖에서 같이 밥 먹었고. 좀 있다가 엄마는 회사 간다고 나갔어. 뭐라고? 삼촌이 대체 누구야? 나도 민서도 남자 형제가 없는데 동우가 삼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대체 누구야? 아, 맞다. 그런데 삼촌 만났단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댔는데. 뭐?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누가? 엄마가. 할머니도 그렇게 말했어.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아빠도 비밀이야. 쉿. 대체 삼촌이 누구길래? 잠시 후. 그래, 박서방 잘 들어갔나? 네, 동우랑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매일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들어서 어째.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 다행이죠. 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저보다 장모님께서 더 고생이시죠. 우리 동우가 남자애라 한창 활동적일 텐데 하루 종일 애한테 시달리시느라 장모님께서 너무 힘드시죠. 허리나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나야 뭐 힘들 게 있나. 그래도 집에서만 보는 거. 동우도 아직은 집 앞 놀이터 정도만 가도 좋아하는 걸. 늙음하게 손주 끼고 재롱 보는 재미도 있어. 난 괜찮으니 걱정 마시게. 게다가 좀 있으면 어린이집도 알아보겠다고 민서가 말하기도 했고. 아, 집사람이 그래요? 벌써 어린이집을 보내겠다고? 벌써는 무슨 3살이면 보낼 때 지났어.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육아는 집사람이 전담하다시피 했던 터라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하면 주중에는 여기 있고 주말에만 데려가면 되니까 자네도 부담이 좀 줄지 않겠나? 네?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민서한테 얘기 못 들었나? 민서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어린이집 거의 알아봤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만 데려가면 될 걸세.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듣습니다. 민서가 생각이 있겠지. 둘이 얘기 나눠보게. 그래, 민서는 들어왔는가?
아니요, 아직입니다. 갑자기 야근이 잡혔다더니. 안 그래도 아까부터 전화했는데 받질 않네요. 많이 바쁜가 봐요. 직장 다닌다는 게 쉽지 않지. 그러게요. 그건 그렇고 장모님, 실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나한테? 그게 뭔가? 아까 동우가 좀 이상한 말을 해서요. 동우가? 무슨 말? 아까 낮에 삼촌이랑 같이 놀았다고 해서요. 도대체 삼촌이 누굽니까? 어, 응? 뭐라고? 삼촌? 네, 동우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 그거야. 동우가 잘못 말한 거 아닌가? 아님 자네가 잘못 알아들었던가? 아직 동우가 많이 어려서. 그렇다고 치기엔 동우가 하는 말이 너무 구체적이라서요. 게다가 장모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고. 뭐? 아니일세. 나는 잘 몰라. 아, 그래요? 그래. 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동우가 낮잠 잘 때 꿈이라도 꾼 건가? 그런가요? 그럼 애엄마는 오늘 동우 데려다 주고 바로 나갔나요? 응? 그, 그랬지. 당연히 그랬겠지. 그건 또 왜 묻는가? 그것도 동우가 다르게 얘기해서요. 애엄마랑 할머니 집에 같이 있다가 낮에 삼촌을 만났다고. 에휴,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이만 자야겠으니 이만 끊지. 네네, 장모님. 많이 피곤하시죠? 얼른 주무세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박서방. 며칠 후. 아빠, 오늘도 엄마 늦게 들어와? 오늘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시네. 엄마가 요즘 회사 다니느라 많이 힘들어하네. 우리 아들, 엄마 대신 아빠가 할머니 집에 데리러 가서 싫어?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싫은 건 아니야? 그런데, 엄마 대신 아빠가 오는 날엔 꼭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엄마 얼굴을 못 보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 저번에도 그랬지? 엄마가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아들이 조금만 이해해주자. 엄마는 꼭 삼촌 본 날에 늦는 것 같아. 응? 삼촌? 설마 저번에 얘기했던 그 삼촌? 응, 동우야, 혹시 오늘도 삼촌 만났어? 엄마랑 같이? 응. 저번처럼 엄마랑 할머니랑 셋이서 삼촌 기다리다가 삼촌 와서 밥 먹었어. 뭐라고? 놀이터도 같이 갔어. 동우야, 삼촌 어떻게 생겼는데? 엄마가 어떤 삼촌이라고 얘기했어? 그냥 삼촌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 없었고? 응. 근데 아빠, 난 삼촌이랑 노는 거 재밌는데 삼촌은 또 언제 와? 우리 동우, 삼촌이 좋아? 응, 재밌어. 그래, 알았어. 다음에 엄마랑 같이 불러줄게. 일단은 얼른 자자. 엄마 오면 깨워줄 거야? 그럼 엄마 오면 동우가 일어나서 엄마 마중 나갈 수 있도록 깨워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자. 알았어. 또 삼촌을 만나? 도대체 삼촌이 누구야? 다음 날. 장모님,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갑자기? 혹시 애엄마 거기에 있습니까? 지난밤에 안 들어와서요. 뭐라고? 그래. 여기서 잤네. 네? 정말요? 그럼 어제 회식이라고 회사 일 때문에 술을 마셔서 집으로 들어가기 그랬나 봐.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 친정으로 왔네. 그래. 그래요? 그럼 좀 바꿔주십시오. 지금은 없어. 벌써 출근하고 없네. 네? 아직 출근 시간도 아닌데요? 걔 회사 일을 낸들 어찌 알겠는가. 일이 있겠지. 장모님, 그러면요. 삼촌이 누군지 좀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삼촌?
무슨 삼촌? 혹시 설마 전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겐가? 네. 어젯밤에 동우 입에서 또 삼촌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더군요. 삼촌이랑 어제도 같이 놀았다는데 저번처럼요. 이 정도면 애가 착각한 게 아니라 정말 삼촌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장모님도 같이 계셨다고 하고요. 아니, 나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아니요,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삼촌이 도대체 누굽니까? 동우 얘기 들어보니 확실히 어떤 남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혹시 민서한테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다른 형제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친척? 그런 거면 이렇게까지 숨기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장모님.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일단 끊어보시게. 민서랑 통화 좀 하게. 애엄마랑 통화는 갑자기 왜요? 이 일에 대해 의논하시게요?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휴, 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장모님! 잠시 후. 여보세요? 여보세요라니? 당신 지금 어디야? 좀 전에는 왜 통화 중이야? 혹시 장모님이랑 통화했어? 아니야. 장모님 집에서 잤다는 건 맞아? 맞아. 내가 어제 취해가지고 엄마 집에 가버렸더라. 애엄마가 취하긴 왜 취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회식이라서 분위기 맞추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과음을 좀 했어. 미안해, 여보. 회식이라는 얘기도 미리 안 했잖아. 그냥 야근이라며. 갑자기 잡힌 회식이라 나도 미리 알지는 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부녀가 아예 외박을 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였어. 미안해, 여보. 나도 모르게 술김에 엄마 집으로 가버렸나 봐. 내가 아기 낳고는 제대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주량도 줄었고 뭐 그래서 내가 조절을 못했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지금은 어딘데? 회사 가는 길이지. 어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 출근을 할 수 있어? 그래도 가야지. 일찍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나한테? 어떤 건데? 들어오면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알았어요. 그날 저녁. 또 늦었네. 미안해. 그런데 진짜로 퇴근하자마자 바로 온 거야. 동우는? 데리고 왔어. 차에서 잠들어 버려서 바로 재웠어. 내가 데리러 간다니까 장모님이 죽어도 못 오게 하더라.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 주시지 않고. 내가 그러라고 했어. 뭐? 내가 처가에 못 가도록 했다고? 왜? 엄마 집까지 1시간 거리인데 뭐하러 당신이 힘들게 왔다 갔다 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걸. 그래, 말 나온 김에 1시간 거리인데 왜 굳이 장모님한테 애를 맡기는 거야? 바로 옆동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한테 안 맡기고? 어머님, 아버님은 많이 편찮으셨잖아. 그건 그때 이야기고 이젠 회복하셨어. 이젠 우리 엄마가 충분히 아기 케어 가능하셔. 그래도 조심해야지. 또 언제 건강 악화되실지도 모르고. 1시간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바로 옆동인 우리 엄마가 낫지 않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이라니. 이동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뭐? 왜 이상한 걸로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져? 왜 애 거짓말에 휘둘려서 우리 엄마를 괴롭혀? 당신이 동우 데리러 오면서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당신 못 가게 하는 거야. 우리 엄마 힘들게 할까봐. 뭐라고? 애 거짓말? 동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 당신이 몰라서 그래. 애들은 원래 거짓말 하면서 커. 지금 나이엔 거짓말도 배우는 시기라고. 무슨 거짓말이 그렇게 구체적이야? 나한테 화낼 시간에 육아 서적이라도 들여다봐. 진짜로 거짓말일 수 있다니까? 그럼 삼촌이란 사람은 진짜 없다고? 그럼 삼촌이 대체 누군데? 애 어리다고 덮어 씌우는 거 아니고. 여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 진짜야? 그렇게 믿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해. 믿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여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엄마한테도 제대로 얘기해놨으니까 당신 이제 우리 엄마 집엔 얼씬도 하지 마. 뭐라고? 그게 말이 돼? 하여튼 내가 전담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여보! 며칠 뒤. 오늘도 민서가 많이 늦는다고 하니 동우는 그냥 여기서 재우겠네.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동우 데리러 가겠습니다. 아닐세, 그럴 거 없네. 아니, 왜 그러세요, 장모님? 자네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다고 민서도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의뢰하는 엉뚱한 소리가 자네한테 자꾸 와전되는 것 같기도 해서 자네는 그냥 당분간은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애 아빠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박서방 자네는 그렇게 알고 있어. 오늘은 내가 애 재울 테니 걱정 말고. 제 아들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데리러 가고 싶습니다. 글쎄, 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장모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온다고 해도 문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만 끊겠네. 여보세요? 장모님? 며칠 뒤. 여보, 계속 집에 안 들어올 거야? 미안해. 동우가 자꾸 나를 찾으니까 내가 집에 못 가고 자꾸 이쪽으로 퇴근하게 되네. 그러니까 그냥 애를 데리고 들어오면 되잖아. 어린이집 입소도 이제 겨우 했는데 어떻게 그래? 요즘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렇다고 이렇게 살아? 주말 부부처럼? 심지어 당신 직장도 우리 집에서 가는 게 더 가까운데 일부러 1시간 거리인 장모님 집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그럼 나는 당신이 애도 아니고 내가 일일이 챙겨야 해? 뭐라고? 그렇잖아. 당신이 나 없다고 뭐 하나도 못하는 애도 아니고. 일단은 혼자서 챙겨봐. 사정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가족이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장모님까지 같이 모셔놓고 솔직하게 얘기 좀 해. 우리 엄마까지 껴서 같이 할 이야기가 대체 뭔데 그래? 지금 이 상황 비정상적이잖아.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좀 알아야겠어. 장모님도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고, 우리 다 같이 삼자대면 하든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우리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게 무슨 헛소리야. 아직도 동호가 엉뚱한 말 한 걸 믿는 거야? 여보, 그만 좀 해. 애들은 거짓말도 배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서 크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뭔데? 나 의심해?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면 지금 동우는 자고 있어서 안 되겠고 우리 엄마라도 바꿔줘? 엄마! 아, 됐어. 그만해. 장모님도 주무시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 낮춰. 그럼 어떻게 해야 믿어줄 건데? 내가 언제 의심한대? 그럼 이게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고 우리 만나서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하자. 이번 주말엔 동우 데리고 갈게. 그때 얘기해. 알았어. 다음 날. 당신 여보, 여긴 어떻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근처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 당신과 장모님이 한 통 속으로 나를 이 집으로 절대 못 오게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아침부터 계속 지켜봤어. 그런데 뭐라고? 아침부터 계속 지켜봤다고? 그래, 지켜보니 가관이더라. 그 남자 누구야? 그 남자가 동우가 자꾸 말하던 삼촌 맞지? 무슨 남자를 봤다는 거야? 아침에 동우 어린이집 데려다 준다면서 당신이랑 어떤 남자랑 같이 나오는 거 다 봤거든? 내가 증거까지 들이밀어야 그만 발뺌할래? 내가 멍청하게 당신한테 말로만 우길 것 같았어? 사진 같은 증거 내가 안 만들었을 것 같아? 여보, 그게 아니라...
장모님이랑도 친해 보이더라. 그 남자 대체 누군데? 물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그 남자 정체부터 말해봐. 당신이나 나나 외동인데 삼촌은 무슨 삼촌이야? 사실은 당신이랑 결혼 전에 잠깐 만났던 전 남자친구야. 뭐? 전 남자친구?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까지 다 알던 친구 사이라던. 맞아. 그걸 왜 숨겨? 내가 몰랐던 이야기도 아니고. 심지어 장모님도 결혼 전에 나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 그걸 장모님까지 짜고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해? 그래, 그 남자면 동우가 삼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지. 전 남자친구를 몰래 만난 건 떳떳한 건 아니지만 원래 친구라니까 이해할 수 있어. 내가 그런 것도 이해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미안해, 여보. 당신이랑 헤어지고 유학 갔다며. 아니다, 이민 갔댔나? 아예 볼 일 없다고 했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야? 이게 뭐라고 대체 나한테 숨긴 거야? 사실대로 말해봐. 여보, 우리 길에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데서 잠깐 이야기 좀 해. 잠시 후. 뭐죠?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누구신데 갑자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성찬이라고 합니다. 아까 민서랑 이야기하는 내용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속의 남자입니다. 민서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이였고 지금은 동호한테 삼촌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그 남자요. 뭐라고요? 지금 민서는 집에 잠깐 올라갔죠? 민서가 없는 사이 제가 긴히 이야기 드릴 게 있으니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타시죠. 민서가 금방 돌아올 테니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엄마랑 아까 헤어지는 걸 분명히 봤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전부 들었나 봅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돌아와 본 건데 준호 씨가 와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를 잘 아시나 봐요. 결혼식 때도 참석했었어요. 민서도 몰래 잠깐 본 거지만. 그래서요. 애엄마 몰래 저한테 할 얘기가 뭐죠? 동우, 예뻐하시죠? 네? 제 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내 새끼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우를 계속 예뻐하실 수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미친 소리. 혹시 민서가 혼전 임신이라 결혼을 서두르셨죠? 혹시 다른 의심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선 넘는 소리인 거 아시죠? 선 넘는 소리인 거 알지만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동우가 준호 씨랑 별로 닮지 않았다는 것도 혹시 느끼셨습니까? 이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맞습니다. 동우, 사실은 제 아이입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이게 변명일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주십시오. 처음부터 확실히 드릴 말씀이 저도 몰랐어요. 민서가 임신했는지도 몰랐고 모두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짓을 저지르리라는 건 더더욱 몰랐습니다. 증거 있어? 유전자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짓을 하느라고 여지껏 집에 안 들어오고 처갓댁에 있었던 거라고? 나도 못 오게 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준호 씨가 아시는 대로 저는 민서랑 헤어지면서 바로 유학길에 올랐어요. 사실 말이 유학이지 도피성이 있었던지라 이민 절차까지 동시에 진행시켰던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본가에 올 일이 생겨 급히 귀국했습니다. 준호 씨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어릴 때부터 만났던 동네 친구인지라 제 본가도 이 근처거든요. 그때 우연히 동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민서 어머니랑 동우가 같이 있는 모습을 봤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자식이라는 게 한눈에 알겠더군요. 피가 당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했습니다.
저는 민서가 임신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동우 얼굴을 보자마자 내 자식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 어릴 적 사진이랑 빼다 박았는걸요. 준호 씨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랑 동우 많이 닮았죠? 그건 애들 얼굴은 크면서 얼마든지 변합니다. 그거야 맞죠. 그래도 지금 당장은 제 얼굴과 많이 닮았죠? 준호 씨가 보시기에도. 아무튼 그래서 민서를 만나 추궁했어요. 물론 처음에야 절대 아니라고 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동우 얼굴이 증거나 다름없는걸요. 장모님도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겠군요. 그러니 나를 절대 못 오게 했지. 네, 맞습니다. 민서 어머님께서도 이 상황을 수습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게 수습이 되는 상황인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민서나 민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수습 방향이란 끝까지 준호 씨를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혀서. 저도 처음에는 애가 느낄 혼란을 감안해서 일단 삼촌이라고 이야기하고 만났습니다. 물론 준호 씨한테 못할 짓이라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도 확인이란 건 확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게 된 거죠. 그동안 삼촌이라고 불리면서 몇 번 만나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자식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애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은 애 친부가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감식 결과가 아직 나오기도 전이지만 민서는 짐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나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틀 뒤입니다. 기가 막혀서. 이 상황에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라고요? 꼭 묻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조만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살 생각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동우가 제 친자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어떤 상황이든 저도 상황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대비라고요? 동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같이 들어갈지 아니면 미국 생활을 전부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터전을 잡을지 저도 제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일입니다. 내 자식을 가지고 왜 당신이 고민하는 겁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동우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검사 결과로 확실하게 친자 불일치가 나오면요. 준호 씨랑 아예 남이라는 게 드러나면요. 그건 제가 민서 몰래 준호 씨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준호 씨도 결정하셔야 해서요.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자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결과지는 저한테도 꼭 알려주십시오. 네. 다음 날. 자네가 이 아침부터 여기에 어쩐 일인가? 안녕하시냐는 안부 인사는 도저히 못하겠네요. 뭐라고? 저 사실은 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밤새 있었습니다. 아니, 밤을 샜다 뿐입니까? 어제 아예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뭐? 박서방 자네 무섭게 왜 일어나? 무서워요? 제가요? 저는 장모님이 더 무서운데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더라고요. 애엄마가 하는 짓도 용서할 수는 없는데 장모님까지 한통 속으로 저를 속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장모님보다 더 무서움을 느끼겠는걸요? 내가 뭘 속였다고? 혹시...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부터 줄곧 뭘 지켜봤겠습니까? 그건... 동우 어디 있습니까? 저 일단은 오늘 동우 데리러 왔습니다. 다 알고 왔다면 동우를 데려가기도 어려운 거 알지 않은가? 장모님, 동우 제 아들입니다.
내 자식이지만 민서 어리석고 실수 많은 거 인정하네. 그런데 어쩌겠나. 자네가 자식 귀하게 여기듯 나도 내 자식이 귀한 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나. 내 자식이 어리석어 실수를 했지만 나는 걔 엄마잖나. 최대한 가려줄 수밖에. 그래서 작정하고 저를 속이셨습니까? 어쩔 수 없었네. 장모님! 자네가 느낄 배신감은 내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나는 자네를 내 사위로, 아니, 사위도 자식인데 정말로 내 자식으로 호감을 느끼고 좋아해. 그런데 내 어리석은 자식이 이토록 실수를 크게 벌인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하나뿐인 내 친자식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을. 어쨌든 동우는 아직 제 자식입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네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하는 거 보니 유전자 감식 중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혹시 성찬이를 만났나? 네, 맞습니다. 역시. 저랑 결혼할 때 혼전 임신이라 결혼을 많이 서둘렀었는데 만약 그때 제가 아이 아빠가 아닌 걸 혹시 장모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이 오래 살면 예감이라는 게 있더군. 내 자식은 그런 치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 그런데 사실 나는 그때 뭔가 느낌이 오긴 했지. 그래도 설마 하고 생각했다. 동우가 자라면서 자네 얼굴이 별로 보이지 않아도 외탁했나 보다. 민서 어릴 때랑 많이 닮았네 하고 말았어. 의심만 했지. 그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 성찬이가 갑자기 제 본가로 오기 전까지는 절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네. 아마 그건 민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 남자 말로는 아니던데요. 뭐라고? 부모도 자식을 다 아는 게 아니군요. 그 남자 말로는 민서는 다 알고도 저와 결혼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자세한 건 민서랑 이야기할 것 같네요. 박서방 자네한텐 정말 미안해. 어쨌든 장모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박서방. 다음 날. 동우는 어디 있어? 들어오자마자 동우부터 찾아.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멋대로 동우를 데리고 가? 어린이집도 무단 결석시키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장모님한테 말하고 데려온 거 알잖아. 동우 엄마는 난데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당신이 집에 붙어 있어야 말을 하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얼만지나 알아? 내가 어디 딴짓했어? 그냥 우리 엄마 집에 좀 있었을 뿐이잖아. 여보, 민서야. 갑자기 왜 그래? 장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아니면 뭔가 언지를 들었어도 일단 우기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야? 네 생각엔 내가 많이 만만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다 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장모님도 다 아시고. 뭘 다 안다는 거야? 방금 유전자 감식 의뢰한 결과서 받았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성찬이 나한테 보내줬어. 뭐? 당신이 성찬이를 어떻게... 아니... 왜? 당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 남자랑 연락처 주고받을 정도로 이야기 나눈 상황은 전혀 짐작 못하고 있었고. 뭐야, 둘이 만났어? 이제야 눈치챈 거야. 그래, 만났어. 그 남자가 날 찾아왔더라. 찾아와서 모든 걸 이야기해주고 갔어. 그건... 당신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 처음에 임신했을 때부터, 혼전 임신으로 나랑 결혼 서두를 때부터 전부 알고 있었지. 내 자식 아니라는 거. 그런데 그 남자랑은 인연이 끝났으니까 서둘러 대책이라고 마련한 게 나였던 거지. 미안해, 여보. 그렇지만 그건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건데?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야. 동우를 낳고 키우는데 자꾸 당신 얼굴보다 성찬이 얼굴을 더 닮잖아. 그때부터 느낌이 안 좋고 쎄하다고 생각하긴 했어. 그래도 검사까지 하고 확인한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은 그냥 믿고 싶었어. 내가 의심하는 그런 일이 아닐 거라고 계속 믿고 싶었다고. 그런데 왜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성찬이랑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걔가 우리 동우 얼굴 보자마자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어. 혹시나 당신한테까지 들킬까봐 당신이랑 동우 떼어놓고 나도 엄마 집에 머무르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될 문제야? 그냥 나를 어떻게 하면 계속 속일까?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 당신 사랑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뿐만 아니라 장모님까지 나를 작정하고 속이려 들었어. 그런데 내가 당신 가족한테 믿음이 더 이상 갈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내가 부탁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아무리 자식 허물은 부모가 책임진다지만 도가 넘었어, 이건. 여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도 우리 동우 예쁘잖아. 예뻐했잖아. 민서야, 이게 내가 지금 용서해줄 문제라고 생각해? 그동안 법률적인 문제는 확인 안 해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검사 결과서 친부가 의뢰한 거잖아.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봐주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친부가 친자 확인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안일하게 나한테 용서를 빌고 있어,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네가 잘 처신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아, 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구한테도 안 들켰어야지.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 여보가 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 준호 씨, 동우 아빠. 나 더 이상 동우 아빠 아니야. 여보,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이미 늦었어. 우리 이혼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할 방법이 없다, 민서야. 이혼하자. 아내와 저는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혼전 임신에 해당됐죠. 요즘 시대의 혼전 임신쯤은 혼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희는 그런 걸 문제 삼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태어났고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고 나니 아내는 이제 맞벌이를 하고 싶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한지라 아내는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출산 후 산후풍을 심하게 앓아 몸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의 맞벌이 의욕이 달갑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죠. 그래도 아내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직장 생활 때문에 아이는 처가댁에 맡기게 되었고요. 아이의 친가는 바로 옆동이라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를 핑계 삼으며 굳이 1시간 거리의 처가에 맡기려 들더군요. 처음에는 매일 아이를 데려와 돌보았지만 먼 거리 때문에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를 핑계로 주말에만 아이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아내는 아이와 함께 처가댁에 머무르며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그쯤 아이의 입에서 삼촌의 존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수시로 삼촌을 찾으며 언제 오냐고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 다 외동이기 때문에 삼촌이라고 불릴 만한 형제가 없는 상태였기에 제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아이가 삼촌이라고 불렀던 남자의 정체는 아이의 친부였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의 친부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저와 결혼을 했던 거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이의 친부조차 이 사실을 몰랐더군요. 뒤늦게 알게 된 아이의 친부는 친자 확인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 삼아 이혼 절차에 진행 중에 있고요. 아이는 죄가 없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죄는 어른들이 지었죠. 죄를 지은 어른들의 처벌과 인과응보를 위해서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저를 두고두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고통스럽지만 인과응보를 믿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어렵게 내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뒤 앞으로 꽃길만 남아있길,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